와 충남, 전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내륙, 충남, 전북, 제주도, 서해 5도가 5mm 미만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중국이 상하이와 선전에 이어서 베이징의 증권거래소를 개장했습니다. 이 베이징 증권거래소 출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게 중국판 나스닥이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 내용, 그리고 또 내년 이제 중국 경제의 화두는 무엇이 될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중국 경제금융 전문가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중국 관련해서 대화 나누기 전에 코로나 예방 백신 추가 접종 조기 시행 안내 잠깐 좀 고지하겠습니다. 추가 접종 조기 시행 대상자는 기본 접종 완료 후 2개월 경과된 면역 저하자, 얀센 백신 접종자, 또 기본 접종 4개월 경과된 60세 이상 요양병원 및 감염 취약시설 대상자, 또 의료기관 종사자와 기저질환자, 기본 접종 5개월 경과된 18세에서 59세 연령층, 우선 접종 직업군으로는 경찰, 소방 등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2월 집중 접종 기간 중에는 예약 없이 의료기관 방문해서 바로 접종 가능하고, 예약은 누리집 전화 1339 그리고 지자체 콜센터 또 주민센터 통해서 해주시고, 자녀 백신 당일 접종은 SNS 그리고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활용해서 가능함 알려드립니다. 자, 안 교수님. 네. 지난달에 이제 중국의 세 번째 증권거래소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개장이 됐어요. 근데 원래 중국의 상하이, 선전에 또 홍콩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 베이징 거래소에 문을 열었어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중국 자본시장은 과거에는 사실 그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예. 중국에서는 신중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공산당 정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예. 그 이전에는 사실 거의 성별로 거래소가 있었어요. 네, 많았어요, 거래소가.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49년에 사회주의 그 공화국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대립적인 측면이니까 예. 공산당 정부가 만들어진 이후로 했던 그 정책들이 예. 거래소를 다 없애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금융에서 증권, 은행, 보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없이 그냥 중국 인민은행, 아하. 지금 말하면 중앙은행입니다. 인민은행 안에 하나의 부서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관련 업무를 보다가 예. 중국이 78년에 계획 개방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거래소를 다시 개장을 합니다. 그게 91년, 92년이에요. 예. 그래서 91년, 92년에 상하이와 심천 거래소가 연이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92년부터 정식 개장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약 30년이죠. 30년 세월이 지금 흘렀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상하이하고 심천은, 사실 상하이는 한국말하면 코스피예요. 그러니까 상해는 코스피. 큰 기업들만 주로 국유기업 중심으로 상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심천 같은 경우는 원래 포지션이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보면은 심천은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시장이. 심천 같은 경우는 하나는 심천이 선전이죠. 예, 선전이 선전, 정확하게 말하면 선전이에요. 한국말 하면 심천하고 중국어를 하면 정확하게 발음하게. 신천. 예. 웃겨. 선전, 심천, 선전. 그래서 장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중소기업판이라고 해서 중견기업들 상장하는 게 있고, 하나는 창업판이라고 해서 창예반, 창예반 창업판 해서 한국이 자스닥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성장 기업들이 자수하게 상장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상 그 진입 문턱이 높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성장주들이 상장하는 역할을 잘 못했어요. 뭐 규모가 명간하지 않고서는 상장하기 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에는 성장도 정말 기술주들이 상장하는 시장이 많지가 않았는데요. 예.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북경에다가 신삼판이라고 예. 신삼반 북경의 신삼판이라고 만들어져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장외 시장이었어요. 예. 한국 말하면 코넥스입니다. 예. 한국거래소에 코넥스가 금융투자협회 가면 코넥스가 있거든요. 예. 장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장외에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장외 시장이고 주로 컴퓨터로 해요. 예. 컴퓨터로. 그게 신삼판인데요. 거기서 주로 정말 이런 기술주들이 상장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단지 장외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지. 문제가 뭐냐면 유동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상해하고 현전에 있는데 북경은 중국이 수도이면서 경제 중심인데 불구하고 신삼판이라는 장외 시장이 있는데 예. 만들어는 놨는데 사실상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무슨 일반 투자자들이 못 들어가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장외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뭐 어떤 물건이 등급이 있는 것처럼 예. 쟤네는 상장 등급인데 우리는 상장도 못하는 이런 신세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는 거죠. 아하. 장외시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VC, 벤처 캐피탈, 네. 그다음에 사모펀드 PE, 예. 그리고 엔젤 투자 얘네들이 그 기술주에 얘네 기술을 보고 들어갔는데 돈은 투자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위험 기술주에 투자했다라는 거는 그 기술 기업들하고 같이 리스크를 공동 테이킹했는데요. 그렇죠. 예. 문제는 돈을 액세스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하. 유동성이 있어야 내 주식을 팔고 예. 사모펀드나 VC들이 돈을 액세스 퇴출해서 엑싯? 예, 예. 돈을 받고 팔고 그렇지. 또 새로운 기업이 투자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는데 예. 그게 그 장외 시장에 뭐가 유동성이 들으니까 그걸 못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한 10년 넘어 흘렀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누군가가 예. 시진핑한테 직언을 한 거죠. 아하. 사실 앞으로 중국이 이제는 미국하고도 기술과 자본이 이렇게 분리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본시장도 더 필요하고 특히 기술 상장하는 기업들이 특히 필요한데 예. 얘네들이 이렇게 장내 신분을 안 주면 계속 장외로 있으면 예, 예. VC나 PE들이 들어가기 싫어한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엑싯을 들어가기 하기 싫어하고 쉽지 않으니까. 실제 저기 있지만 별로 영향이 없다. 예. 한국 코넥스도 그렇거든요. 예. 유동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쟤네들한테 마땅한 지위를 줘야 된다. 예. 그러려면 중국이 미래 기술 핵심 국가로 가려면 자본시장이 리스크 테이킹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삼판 중에서 찡xuan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삼판도 또 세 등급으로 나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 얘네만 바로 장내 시장으로 만든 다음에 얘네 중심으로 먼저 북경 거래소를 장내로 만들어 가자. 그 중에서 좀 그 똘똘한 네, 똘똘한 기업들. 애들이 그게 이름이 신삼판 중에 찡xuan청이라는 찡xuan청.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었는데 얘네부터 시작해서 북경 거래소를 장내 시장으로 해서 가면은 예. 앞으로 전문 이런 벤처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기술 하나라도 상장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장내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9월 달에 예. 수입박람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북경 거래소를 만들겠다 하고 실제 개장은 11월 15일에 했죠. 예. 지난달에. 그래서 그 찡xuan청에 있는 주식 71개가 예. 바로 이 북경 거래소로 장내 시장으로 들어왔고요. 예. 10개가 새로 상장했습니다. 예. 네. 지금 스토리를 71개 중에서 10개만 상장을 한 거예요? 아니죠. 다시 장내 시장으로 했잖아요. 북경 거래소가. 예, 예. 그게 모두 전날에 81개 기업이 상장을 했어요. 그중에 71개는 예. 신삼판에서 그대로 온 거고요. 거고 10개가 10개는 추가로? 정말 새로 상장한 거죠. 그래서 총 81개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럼 베이징 그 거래소라는 거는 네. 원래 선전에 그 션촌에 그 중국판 나스닥 기술주들을 이제 하긴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좀 기업 규모가 좀 작고 그렇죠. 거기들은 역량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베이징에 새로 좀 만들어 놓은 거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시진핑 공동부유하면서 네. 지금까지는 몇몇 대기업들 알리바바 네. 텐센트 같은 이런 큰 기업들 위주로 해서 했다 보니까 이게 빈부격차가 커지니까 독일식 히든 챔피언 강소 중소기업을 그렇죠. 키우는 것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라고
그때 하셨거든요. 专精特新. 자, 자꾸 중국말 하지 마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네. 그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그렇죠. 베이징 거래소를 개설한 그렇죠. 거구나. 기억이 그러면, 좋으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안 교수님 말은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말하려고 그랬더라? 죄송해요. 여기는 그러면 베이징 네, 거래소는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장외 아니고 장내니까 아무나 그럼 여기도 뭐 상하이나 선전처럼 막 일반인들도 거래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질문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 좋네. 서로 네. 칭찬하고 가기. 그래서 네. 상하이는 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한국의 코스닥 같은 게 3개 있다고 보면 돼요. 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예. 상하이도 코스닥 같은 시장이 있는데 있군요. 그게科创板. 예.科创板이 2019년 예. 7월에 개장이 됐어요. 예. 그다음에 아까 심천은深圳은 예. 창업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북경거래소. 아하. 그럼 이 3개가 어쨌든 정리는 다 성장주잖아요. 예. 그럼 이 세 자스닥이 서로 세 개 이 성장주 서로 충돌하면 안 되니까 예. 포지션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창업하는 예. 좀 성장성 있는 기업들 중에 가장 큰 애들이 예. 가고科创板은 스타트 기업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뭐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애들을 좀 괜찮은 그 섹터에서는 1등, 2등 예, 애들을 예. 올려주고 이 북경거래소는 정말 기술이 아까 히든 챔피언 매출이 없을지언정 정말 그 기술 하나는 세계에서 유일한 특허다. 예를 들면 정말 독보적이다 이러면 뭐 어제 만들어도 오늘 상장할 수 있게 이렇게 예. 굉장히 자유롭게 편하게 예. 직상하게 만드는 게 포지션 정의예요. 예.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시장 들어오기에는 너무 리스크한 거죠. 이게 그 너무 기업들이 워낙 작으니까. 왜냐면 그렇죠. 이거는 기술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완전 성장이고 기술이고 미래를 가는 회사들을 일반 투자자들이 읽기에는 힘들잖아요. 예. 그럼 이게 전문 영역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개인들이 들어오려면 이쪽에 투자 경력이 3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잔고에 예. 원화로 돈 한 1억이 있어야 돼요. 위안화로 50만 위안. 예.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돼요. 그래야 투자할 수 있는 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맞아. 한국에서 하려고 하면 못 하겠네 거기는. 외국인은 아직 개방을 안 해놨어요. 이제 그렇구나.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군요. 한 달도 안 됐네요. 예. 이게 그런데 어쨌든 베이징 거래소를 이 설립하는데 이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그 해석이 나오나 봐요. 미국 네. CNN에서 이 베이징에 시진핑의 애완용 증권 거래소가 생겼다. 뭐 이런 그 평가까지 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거래소가 말씀하신 대로 기술은 강하지만은 자본은 없고 아직 여러 가지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 기업들을 위해서 거래소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왜 무슨 애완용 증권 거래소니 다른 목적이 있다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예. 뭐 어떤 문건이라든가 뭐 언론이라든가 뭐 거래소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예. 근데 그 뒷배경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 솔직히 말하면. 아니, 거래소 만드는데 뒷배경이 뭐가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이렇게 그런 그 질문한 흐름에서 말씀드리면 예. 그런 건 있겠죠. 자본이라는 게 어느 나라나 예. 어느 나라나 똑같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사회에서의 기득권층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렇죠. 어느 국가든 기득권층이라는 거는 다 자기 라인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아. 뭐 어느 나라나 똑같잖아요. 예?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뭐 북경은 북쪽이란 말이죠. 예. 이 북경 쪽, 상하이 쪽, 예. 뭐 홍콩 쪽. 예? 중국의 심천 파벌 쪽. 뭐 태자당 상하이방 뭐 이거 말씀하시는 뭐 건가? 그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본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자본은 상하이나 홍콩이나 심천에서 액세스이 쉽게 되는데 예. 이쪽 자본 계열은 그게 잘 안 된다. 아하. 이러면 그쪽 자본 계열을 위한 어떤 장이 필요할 수도 있죠. 예. 아하.
저는 유출을 하는 거예요. 예. 팩트가 아닐 수 있어요. 예, 예.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장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러니까 다른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아시는데? 제가 거기 가서 회의를 안 참가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제가 뭐 요즘에 그 등록제를 한다고 중국 정부에서 중국 증감에서 예. 증권감독관리위원회면 여기 금융위원회 같은 곳이에요. 예. 등록제를 하거든요. 원래는 상장이 심사제였어요. 예. 심사 승인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는 이제는 시장화 개혁을 더 한다고 해서 심사 승인 안 하고 그냥 등록제를 하는 거예요. 나 상장하겠어. 미국처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계획하면서 제가 컨설팅 비슷하게 자문은 해줘요. 예. 근데 뭐 북경거래소 만들 때 제가 불려가 가지고 회의를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국판 나스닥을 지금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성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거기 상장된 게 한 81개 정도라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성공 가능성. 네. 자, 일단은 미국의 나스닥의 그 경험을 보면 예. 나스닥이 성공한 이런 팩터를 체크해 보면 좀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스닥은 왜 성공했냐면 예. 문을 다 개방하는 거예요. 예. 상장할 애들 해. 예. 대신에 와가지고 불법을 하거나 아니면 경영 수익이 맞추지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상장 폐지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스닥의 지금 역사를 보면은 상장부터 최고 수익률이 1000배를 그러니까 쭉 거기서 상장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곡선이니까 만약 그걸 전날에 사서 계속 갖고 가면 1000배도 벌 수 있는 이상이 나스닥이에요. 예. 예? 예. 근데 그 수많은 상장한 기업들이 또 수없이 많이 상장 폐지가 돼서 지금까지 상장 폐지된 기업 수가 10,000개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들어오기도 쉽고 아니면 바로바로 폐지도 강하게 시키는 게 미국 시장이에요. 예. 그리고 뭐 어떤 법적인 이슈하면 강하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에 다시 못 들어오게 하거나 감옥에 팽생 있게 하거나 예. 등등등. 예. 이게 시장화로 가려면 어느 나라든 자본시장이 시장화, 시장 주체들이 알아서 행동해서 질서 있게 가려면 법이 강해야 되거든요. 예. 법이 강해야 시장 플레이들이 자기 행동에 귀를 쏘게 하는데 예. 법이 약하면 온갖 불법을 다 하는 시장이 또 증권시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코인시장도 왜 정부가 규제하는지 이유 여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정부는 사전은 기율을 크게 안 해요. 근데 사후는 강하게 함으로써 예. 시장 플레이들이 사전적으로 법을 잘 지키도록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중국을 대입하면 자 미국은 강한 이게 자본주의 국가고 시장 활가기 때문에 하나는 법이 강하고요. 하나는 언론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불법을 지르면 언론이 다 보도하기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신용을 잃으니까 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000개 넘는 기업 다 폐지가 되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중국에서 만약에 성공하려면 이게 시장화된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이렇게 이거 등록제를 해요. 예. 북경거래소는 등록제입니다. 그러면 법이 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장내 시장이란 개념은 뭐냐면 지금은 일반인들이 50만 계좌 50만 있어야 들어온다고 했지만 예.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개 시장이에요. 예. 그럼 일반 투자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법이 약하면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주식 인구가 지금 2억이 넘어갔거든요. 주식하는 사람이 2억이 넘어갔다고요. 예. 그럼 거기서 돈을 1위안씩 융자해도 원화로 170원짜리 주식 해도 14억이 들어오는 거, 아니 2억이 들어오는 예, 거잖아요. 예, 2억 예. 위안. 한국 돈으로 340억이 들어온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기치기 너무 좋은 시장인 거죠. 그런데 미국처럼 중국은 언론이 개방이 안 된 거잖아요. 예. 언론이 모니터링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법이 아직 완비화가 안 됐잖아요. 자, 그냥 법이 완비화가 안 되는데 등록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언론 모니터링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거기 상장한 주식들이 어떻게 투자자 보호를 할 것이며 만약에 이런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 많은 이 대주주들이 장난을 치는 이런 거 소액주주를 해먹는 이런 것들을 예.
무엇으로 모니터링 할 거며 무엇으로 규율을 할 거며 증감위에는 공무원들이 몇 명밖에 없잖아요. 예. 그 사람으로 이렇게 수백 개 기업들을 하나하나 모니터링 할 수 있냐 이거지. 못하죠.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증권회사라든가 회계감사한테 페널티를 안겨서 얘네들이 상장할 때 정확하게 되는지를 규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증권회사나 회계감사나 얘네들한테 그 페널티를 주는 법이 완벽하게 나와줘야 예. 이거는 성공할 수가 있지. 예. 법이 지금처럼 완벽하지 않으면 예. 이 시장은 정말 많은 개미들을 예. 중국에서는 부추라고 해요. 예. 부추들이 돈을 따먹는 예. 정말 부자들이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실제는 기술이 있다 해놓고 실제는 가보면 기술이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공하려면 예. 제가 그 증감이하고 회의할 때도 그랬어요. 지금 그 등록제 그 계획 때문에 상하이하고 심천도 지금 다 계획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법치를 엄청나게 강화하지 않고는 예. 특히 퇴출 제도를 강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페널티를 지금 회계 조작했잖아요. 예. 그 위안화로 그냥 30만 50만만 페널티를 시켜요. 회계 조작해서 몇 천억 위안씩 막 몇백억 몇억씩 위안을 해먹었는데 페널티는 50만 위안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누구나 다 감옥에 들어가 2, 3년 있다 나오면 돈이 몇백억이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강하지 않게 하고는 모니터링 특히 증권회사나 회계감사하고 이게 기업이 같이 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데한 모니터링이 없으면 이거는 굉장히 이게 위험한 시장이 된다. 제가 그렇게 자문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법이나 그 레귤레이션 같은 게 다 아직 그러면 완비가 안 되고 될 수가 없죠. 시간이 이렇게 짧은데. 그래서 그래서 급하게 그럼 개정을 거래소를 만들었을까 그렇게 그 관련 법. 그것도 질문 아주 좋아요. 제가 계속 할까요? 길게 풀어도 돼요? 시간이 괜찮아요. 예. 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 그러면 큰 배경을 보면 제가 사실 제 그 독서 모임에서 얘기해줬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 그 과거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한 몸이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네, 78년에 개방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는 뭐였냐면 미국은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여기서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하다가 했으면 했다고 알려주세요. 또 하시면 되지 뭐. 아 예. 그래요? 예. 다 기억을 하셨다니까 지루할까봐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예. 그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딱 하나만 있다고 칩시다. 전 세계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만 있었어요. 예. 그러면 미국은 자본하고 기술을 갖고 있었던 나라잖아요. 예. 그 인구가 3억 명 나라였어요. 지금 예. 한 3억 3천만 명이 되는데 자 3억 명이 미국이 자본하고 기술을 혼자 갖고 있다가 2001년에 중국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나라에. 14억이라는 인구가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자본하고 기술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인구가 14억이 들어와서 17억 인구가 같이 나눠 먹었어. 그럼 3억이 자본하고 기술을 나눠 먹는 거랑 14억이 들어와서 17억이 같이 나눠 먹을 때 필연적인 결과는 뭘까요? 자본하고 기술이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미국이 혼자 있을 때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왔을 때 부자가 바뀌는 거예요. 예. 중국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미국의 부자는 누가 되냐면 자본을 가진 자와 기술을 가진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왜? 자본과 기술 가격이 엄청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지금 2001년 이후로 제일 세계적인 부자 된 게 누구냐면 빅테크 기업과 월가 자본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이 들어온 다음에 월가 자본은 자본을 안고 중국을 간 거죠. 그렇지. 그래서 미국 내에는 자본과 노동력이 분리가 되면서 블루 칼라들은 제가 이런 표현을 이런데 쓰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래도 가장 가슴에 닿게 하기 위해서 거지가 된 거죠. 예. 블루 칼라들이. 그래서 미국의 블루 칼라들은 완전히 저 생활의 최하위에 가게 된 거고 예. 자본은 중국에 다 몰려가면서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에 몰려가게 됐고 중국은 세계 생산 공장이 됐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중국은 자본과 기술은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중심의 자본과 기술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은 20, 30년이 고속 성장해서 세계 G2가 됐어요. 네.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좀
좀 서로 막 이래 안 놀아.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게 자본과 기술이 없는 거예요. 또 기술을 안 주겠대. 예. 너네가 우리 패권 경쟁 수이라고. 그다음에 자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상장했잖아요. 예. 그래서 세계적 기업이 나왔잖아요. 그게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애들이에요. 예. 미국의 중국 내에는 큰 자본 시장이 없었어. 중국 내에 상장하면 세계적 기업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나스닥하고 나이스를 합하면 전체 시가총액이 32조 달러 넘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상하이가 6조 달러밖에 안 되고요. 상하이 거래소 예, 전체 시가총액이 예. 그다음에 선전은 한 5.5조 달러 정도 돼 11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중국 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되려면 미국에 가 상장해야 세계적 기업이 되니까 중국 기업들이 미국 상장 열기가 어떤부터 시작되냐면 정확하게 2001년 이후로 시작이 돼요. 예. 제일 먼저 간 게 신랑입니다. 신랑. 시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예. 얘네들이 미국에 제일 먼저 인터넷 기업이 상장 성공하면서 예. 오늘날 알리바바 성공 스토리도 나왔고 텐센트, 바이두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자본이 미국 시장을 통해서 벤처 기업들이 급속 성장했는데 최근에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트럼프 이후로 중국 기업 상장을 다 조사해. 결국 많은 기업들이 폐지가 당했고. 중국 정부도 그러니까 근데 미국 상장을 며칠 전에 원하지 않잖아. 아직은 안 나왔지만 예. 며칠 전에 중국 증감위도 이제는 그게 이제 신랑 모델을 신호 모델을 VI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는데 이거 말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어쨌든 중국 정부도 이제는 VI 구조의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지 마. 지금 아직 규정은 안 나왔는데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를 예, 하나 만들어 세워서. SPC를 해외에 만들어서 예, 예. 상장하는 왜냐하면 외국 지분이 못 들어오는 인터넷 그렇죠. 영역이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또 중국 정부도 그걸 별로 선호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본길도 막혔어요. 예. 자, 그럼 기술하고 자본이 지금 미국과 마음껏 쓰다가 예. 마음껏 성장했는데 예. 또 끊기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걸 대체할 만한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내를 딱 들여다봤더니 너무 시장이 작아. 예. 상하이는 6조 한 5천억 되고 심천은 한 5조 5천억 되고 홍콩도 한 6조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상하이가 세계 3위, 홍콩이 세계 5위, 심천이 세계 7위. 예. 그래서 합해서 6, 12, 17조 정도 돼요. 그래서 다 해봐도 특히 이런 조그만 기업들이 빠른 기간에 액세스할 수 있는 시장이 없어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뭐죠? 자본 시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들을 위한 강소 중소기업들을 위한. 그렇죠. 그래서 마침 봤더니 신산판이 있었는데 장은 있는데 거래도 거의 안 되고 거기 들어갔던 VCP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 왜 상해 애들한테만 저렇게 장래 지위를 주고 우리는 진짜 와서 리스크테이크하는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장래 지위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예. 북경 신산판이 묶여있던 애들. 예. 그 들어보니까 두루두루 뭐 배경 뭐 해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는 충분히 좀 그럴듯하네 하고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런 목적이라면은 그래서 자본을 좀 키우려는 목적이고 기술도 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중소기업들을 좀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상하이나 선전에 원래 그 기술 기업들 있으니까 기술 기업들 그 주식 시장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조건이 그러니까 상장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이 여기하고 안 맞다. 이거 너무 높다 이거지. 아니 그리고 거기는 심사제라니까요. 심사 승인. 이거는 내가 원하면 등록해서 상장 다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베이징에다가 그냥 등록제의 그 장례시장을 만든 거죠. 대신 그걸 법규나 이런 걸 갖다 만들 지금 여유가 막 없었으니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거래소부터 만들었다. 일단 만든 거죠. 아니, 법규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겠죠. 앞으로는 정책 규정 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법규나 이런 게 정비되지 않으면은 거기서 큰 사고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조심하고 충분히 내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지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외국인이 아직 못 들어가니까 사실 우리 한국 투자자한테 말할 일은 아닌데요. 앞으로 열리니까 또 알아야 되니까. 그렇군요. 네. 뭐 그 의견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뭐 에로님 같은 경우 한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사범위 처벌법 강화해야 한다. 또 6909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사용제도가 지금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은 경제법이 너무 물러서 이거 문제다 이런 의견 주셨고 또 헤이드님 같은 경우도
시진핑 북경 이 태자당 그 출신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벌이 있잖아요. 네.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북경 쪽의 자본을 이용 거래소로 이게 가정한다고 치면은 거기서 허위 정보나 거래로 장난질하다 걸리면은 정말 일벌 100개 차원의 큰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중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네. 알리바바 뭐 텐센트 이런 기업들 얼마 전에 중국 정부에서 계속 거기 규제하고 뭐 두드려 맞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꽤 지났는데 시간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연말이잖아요. 예. 연말이면 항상 내년을 전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말할 예. 수 있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과거에는 이렇지는 않았어요. 내가 종목을 잘 고르고 이러면 예. 뭐 웬간하게 갖고 있으면 수익률 만들고 이런 시장이었어요. 뭐 한국 주식시장이든 예. 미국이든 그러니까 내가 내 종목을 잘 알면 예. 뭐 웬간한 수익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어느 나라든 똑같아요. 거시경제의 흐름을 모르면 예. 큰 변화를 못 읽으면 내가 정말 종목을 잘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실을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점이에요. 예. 그리고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어차피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의존도가 25% 넘으니까 예. 한국 투자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에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글로벌적으로 국제 질서가 크게 변하고 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 중에 공급망이 큰 변화가 예.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이건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공급망이 옛날에는 우리가 니 좋고 나 좋고 한 몸뚱이로 전 세계가 굴러가다가 예. 이제는 군데군데 공급망이 생기면서 예. 이게 우리가 과거에 먹고 전화 살던 끄시고선 하셔야겠네. 네, 죄송해요. 예. 예. 이거 그걸 했는데 잠깐 무음으로 네, 했는데 그래서 그 과거에는 세계가 한 몸을 하니까 한국 같은 나라는 어디나 수출하게 하고 공급망에서 뭐 필요한 걸 바로바로 갖고 오고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공급망이 이렇게 부분 별도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여기서 수입해오던 게 안 되고 저기서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 원래 여기다 수출했는데 그게 안 되고 여기로 가야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이런 일이 있고요. 중국 내 두 번째는 중국 국내도 큰 지각 변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판이 이렇게 딱딱 돼 있는데 이렇게 부자들도 딱딱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네. 이렇게 잘 돌아가다가 근데 그게 다 얼음처럼 깨져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무슨 얼음이 깨지고 있냐? 뭔 얼음이 깨진 거예요? 뭐 빅테크, 교육, 엔터테인, 엔터, 예. 게임, 그렇죠. 도박,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원래 중국에서 가장 돈들이 부동산까지 합해서 예. 딱 끼어 있던 곳이죠. 예. 중앙에서 돈 내려오면 쫙 여기 들어가고 돈 내려오면 여기 쫙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 안에 붙지 못했던 사람들은 미국의 블루 칼라처럼 다 거진 거죠. 예. 예. 근데 이걸 깨고 예. 뭘로 깨죠? 공동부유라는 걸 깨는 거죠. 시진핑 깨가지고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 예. 새로 만드는 거죠. 예. 그럼 또 이렇게 새로 얼음이 여기서 쫙 깨진 다음에 예. 봄이 쫙 오면 여기서 또 새로운 봄이 왔다가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 판 다 깨지고 겨울이 오면 또 새로 쫙 행성이 돼 새로운 얼음이 예. 생기면서 기득권이 새로 만들어지겠죠. 예. 그럼 지금 깨는 과정이 어선 거의 다 깨가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기득권 얼음을 지금 깨는 과정이라 이거죠. 예, 거의 다 어서는 거의 깨는 다 이유는 여태까지는 너무 부가 집중돼 있었으니 이 얼음에 기존의 얼음에 예. 이거 깨고 다 같이 공동부유로 깼고 예. 지금은 공동부유와 ESG라는 키워드로 예. 새롭게 또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선수를 교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그 얼음을 깨서 중국 뭐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 그때 규제하고 미국의 그 상장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랬던 건데 지금도 그럼 그 과정은 계속되고 있는 거라 이거죠. 빅테크 기업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큰 흐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는 예. 거고요. 근데 또 구체적으로 섹터별로 들어가면 이슈가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빅테크 기업은 공동 부유에도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얘네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지금 정비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보다도 얘네는 반독점법 예. 거의 다 독점으로 했어요. 예.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가 예. 예를 하나 들면 어떤 기업이 창업을 했어. 스타트업이에요. 예. 근데 확실히 좋아. 얘가 예. 만든 게. 그러면 알리바바가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나한테 한번 팔아. 뭐 이런 식의. 근데 안 팔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쟤는 앞으로 크면은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죽여버리는 거죠. 예. 아니면 어떻게 죽여버리냐면 예를 들면 자기 터보에다가 공급한 업체를 걔네들하고 뭐 했다 이러면 뭐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 시장에서 크게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아니면 사람 빼오든지. 예. 근데 이게 어느 나라든 기업이 커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어느 나라든. 예. 그러니까 그게 기업이 어떤 시장을 한 70% 이상 독점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해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국가에서 나서서 깨져오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반독점법을 들이대는 거고 미국의 구글도 지금 유럽 가서 독점을 해서 지금 유럽에서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고 예. 한국도 똑같잖아요. 지금 예. 애플 앱도 막 규제하고 있잖아요.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반독점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디 주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를 들이댄 거예요. 예. 개인정보 보호. 아. 왜냐면 이게 사람은 택시 타는 게 내 비헤이버를 다 모니터링하는 거잖아요. 디디 출신이 중국판 우버라는 기업이죠. 예, 카카오톡 택시처럼.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꼭 뭐 중국이 사회주의 중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아직 손도 못 대는 걸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독점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먼저 손을 대고 있는 거죠. 예. 예. 다른 나라에서 한국도 못하는 걸.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제. 아. 보세요, 이제. 아니, 지금도 그러니까 뭐 네. 카카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그 독점 법적으로도, 이슈가 있어요. 지금 제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예. 그건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공동 부유니까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힘 있는 강소 중소기업들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통해서 몇몇 대기업들 위주로다가 경제를 끌고 가지 않고 이 전체적으로 독일처럼 독일식 모델을 이제 네. 그 간다고 하는 그렇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그야말로 그 큰 혁신적인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중국에 이미 알리바바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 그렇게 그 못 살게 군다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자꾸 제재하고 그러면은 중국 전체로 봤을 때 어쨌든 성장이 중국 성장도 지금 좀 정체돼 있는 상태잖아. 정체라기보다는 좀 삐끗거리는 상태잖아요. 하락하고. 예. 그런 부분들을 그런 혁신 큰 기업들이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좀 의지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어요? 좀 그러니까 제 말은 좀 완화해 주지 않을까? 이제 한번 이제 그 좀 그 손맛을 보여줬으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이 좀 가자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완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표현 중에 예.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중국 정부가 뭐 의도적으로 뭐 쟤네는 이만큼 손 도고 이제는 풀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공산당 국가에서 그렇게 뭐 무법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게 다 법규내에서 예. 반독점법이라는 이슈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갈 경우에는 사실 미래 중국 문제가 더 커진다라는 우려에서 진행이 된 거고 예. 엔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알리페이거든요. 예. 걔네들이 중국 전체 결제의 거의 뭐 80%를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이미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지주화로 예. 계획을 했고 예. 또 국유 지분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국유 기업의 성격을 띠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개인정보, 빅데이터, 예. 국가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애들은 민간이 갖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중국 정부는 데이터를 갖다가 5대 생산 요소라고 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봤을 때 미래를 가는 길에 있어서 이런 민감한 이런 것들이 민간이 갖고 갔을 때는 민간이라는 거는 이익만 추구하는 애들잖아요. 예. 국가적인 걸 추구하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미래를 가면서 빅데이터를 어떤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거는 예. 중국의 미래 발전하고 안 맞다라는 판단 하에서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지금 이제는 한 1년쯤 때렸으니까 뭐 지금 좀 나중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데이터를 5대 생산 요소로 규명할 때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차이가 사회주의 정의는 생산 요소가 국가 소유거든요. 예. 운영은 민간이 할 수가 있어요. 예. 부동산, 토지 다 국가 겁니다. 예. 우리들이 집 그렇죠. 사잖아요. 사용권만 사죠. 예, 예. 이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예. 데이터를 왜 법에다 제 5번째 생산 요소라고 규명을 했을까? 경제학에는 기술, 자본, 노동, 토지만 생산 요소예요. 예. 경제학에 데이터가 생산 요소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걸 갖다가 법으로 정한 이유는 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생산 요소는 국가 거기니까 예. 민간 플랫폼이 갖고 가는 거는 미래 4차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얘네들이 자기 그 behavior, 자기 이익 국대화만 고민하는 거지 국가 발전에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판단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런 그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 그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겠네요. 아니죠.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하에 상장한 주식이 다 국유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국유 기업이라서 투자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상장 말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은 안 변했고 예. 단지 국유 지분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기업을 지금 이 시점에 많이 주가가 50% 넘게 떨어졌으니까 투자에 대한 말아야 되면은 예. 얘네들이 미래의 행그 흐름이 갖고 올 수 있냐를 보면 되죠. 예.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정치적 이슈보다도. 그러니까 얘네들 예를 들면 알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크게 투자하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거든요. 예. 중국은 알리윈이라고 거의 이쪽이 독점이에요.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예. 거의 예.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는 클라우드가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야 우리가 이런 하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가 예. 되면은 그냥 공간이 컴퓨터가 될 수 있어요. 손으로 공간에서 일하면 컴퓨터가 돼요. 네. 그게 클라우드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군요. 9196님이 경제쇼가 아주 큰 손님 초대하셔서 공부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해하는 방법에는 최고입니다 하면서 성함 좀 알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뭐 직접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뭐. 我是 하면 또 중국어로 할까요? 아니 한국말로. 아, 저는 안유화입니다. 성균관대. 네, 안유화. 제가 발음을 잘 못해요. 유자를. 아 그래요? 유자를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시는구만 뭘. 유 이래 힘들어요 발음. 자 지금 그 패널 분은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이거는 레드후드님이라는 분이 중국 내에서 요즘 철강이나 화학 같은 전통적인 석탄 석유 사용하는 산업 네, 이 부분에서 좀 그 제재가 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내년 이런 산업에 대한 그 전망은 어떨지 그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안 교수님께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이실까? 그 질문은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한데요. 예. 근데 표현은 규제는 아니에요.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예. 규제는 아니고 무슨 말이냐. 그것도 글로벌 공급망 아까 제가 큰 변화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특히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달러가 무작위로 찍어내면서 예. 달러 표시 모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죠. 예. 근데 중국만이 공장이 돌아가 버린 거죠. 예. 중국 공장만 돌아갔어요, 작년에. 예. 유럽하고 미국 공장은 다 멈춰선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중국에서 수입 안 하던 물건도 예. 다 중국에서 수입해 간 거예요. 예. 특히 의료용품들, 의료기계. 예. 그러니까 중국 공장은 24시간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영역의 원자재를 원자재를 써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예. 근데 물건 파는 이 가격은 올라 못 가요. 소비당 가격은. 코로나 때문에 다 정신 타격 받았지. 돈도 없지. 소비 가격 못 올리는데 예. 미국은 돈을 왕창 찍으니까 달러 표시 모든 원자재는 올라가는 게 철광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까 석탄이라든가 예. 이런 게 올라갔죠. 그러면 제조 공장의 입장에서는 원자재는 가격이 막 쌀 같은 건 올라가니까. 50% 올라가고 뭐 철광석은 막 200% 올라갔는데 소비단은 안 올라가니까 내가 물건을 수출은 많이 하는데 적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건 국가적으로 보면 중국은 데이터로 보면 수출이 그 어떤 해보다 막 30% 이상씩 성장해서 되게 좋게 나오는데 예.
실제 회계다가 튀겨서 보니까 돈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중소기업은 수출을 많이 적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이 그래서 PPI하고 CPI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네, 생산자 물가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한 10% 넘게 올랐는데 CPI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도 안 되더라고요. 예, 사람들 소비 능력이 없으니까. 원래는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소비랑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원래 시켰는데 안 된 거죠. 그건 중국 정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중국은 원자재를 60% 이상 수입을 하는데 예. 자국 내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예. 수입 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외화를 써가지고 수입을 엄청 해가지고 예. 장사 안 되는 걸 계속 하니까 예. 어서는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예를 들면 그걸 뭘로 하지 마 하는가 하면 친환경 규제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석탄을 중국은 전기를 78% 석탄을 떼서 공급하거든요. 예. 결국 발전사들이 석탄이 너무 가격 올라가니까 또 수지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전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공장이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지금 왜냐하면 그 물건 파는 기업은 계속 팔겠다 하고 근데 걔는 전기가 엄청 필요한데 전기를 하는 기업은 전기를 줄수록 손해고 예. 그러니까 우리 전기 안 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교통 정리하는 거지. 예. 튕겨봤더니 이런 거는 국가에 전반적으로 수지가 안 맞네. 수출하지 마. 그래서 여소수도 그 해관 청소에 통지가 나가요. 예. 거기에 여소수를 수출 규제가 아니고 수출할 때 감독을 받아라는 품목에 들어간 겁니다. 수출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검사하게 된 거죠. 원래는 마음대로 했는데. 네, 요소수 얘기 나왔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요소수 사태 때문에 네. 한국이 그러니까 매우 곤란해졌었잖아요. 네. 중국도 이걸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패권 싸움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국 같은 동맹국들한테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 중국이 이런 요소수 같은 별로 그렇게 고기술 제품은 아니지만 한국이 꼭 중국의 전량을 이제 거의 의지하고 있는 이런 게 한 1,000개가 넘는다면서요. 네.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중국이 이용할 가능성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 일본도 그 반도체 무역 전쟁 했잖아요. 예, 세계 예. 그 소재 반도체 소재 예, 가지고 어느 나라도 인간은 똑같거든요. 예. 그게 뭐 중국 사람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예. 뭐 일본 사람에서 우아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 국가 간의 관계는 치사한 관계란 말이죠. 예. 전략적으로 쓴다는 거죠. 아하. 경제 관계를.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경험을 쌓았고 예. 이번에 여소수 대란에서도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앞에서 제가 말했죠. 큰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쫙 변할 때 한국은 이제는 모든 공급망을 재점검해야죠. 국가에서 안 하면 기업들이 앉아가지고 다 검사를 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예. 여소수가 한국이 98%로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예. 그중에 대부분 중국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왜 그게 기술도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가성비가 안 맞아서 못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노동력이 너무 비싸니까 못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여소수뿐만 아니고 예. 한국의 모든 산업이 다 그렇다고요. 대부분이. 예. 이게 한국 월급이 높으니까 이렇게 싼 물건은 한국이 생산을 못해요.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안 만드는 안 거죠. 만드는 거죠, 내 예. 말이. 그러면 그런 걸 지금 다 점검에 들어가야죠. 이제는. 예. 왜냐하면 공급망이 변하게 돼 있으니까 예. 앞으로는 우리가 상식대로 경제가 안 간다고. 특히 중소기업들은 예. 지금 공부도 안 하는 중소기업들 많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 어느 날에 두 번째 요소수가 어디서 발생할지 또 모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나 개인 기업별로 다 점검을 해야 돼요. 예. 내가 한 10,000개 부품이 들어간다. 이거는 예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쪼개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예. 공급망이라는 게 그 나라의 안보 개념으로 들어왔어요. 다 자국내다. 이번에 캐나다도 반도체 한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캐나다도.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다 안보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예. 이제는 잘 안 준단 말이죠. 수출로 잘 안 된단 말이죠. 이제는. 예.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한테 가장 힘들게 되는 게 양쪽을 다 하나는 수입해서 만들어서 팔잖아요. 양쪽이 다 해외에 있잖아요. 해외 예. 의존하잖아요. 예. 가장 먼저 선두적으로 점검을 했어야죠. 앞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죠. 그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쨌든 지금 계속 아웅다웅 하니까 이 상태에서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좀 그 중국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한국의 요소수 같이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도하는
의존하는 물건을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2의 요소수 사태 뭐 그게 한 1,000개 된다니까. 충분하죠. 근데 꼭 그게 중국이라서 치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치사하다는 말은 안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듣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말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누구든 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예.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안 교수님은 참 같은 말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막 제가 그냥 그 눈동자에 빠져듭니다.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이어서 2부 좀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경제 새 이제 내년 화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